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진나라와 한나라에 대해서 수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단원 두 개를 배울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단원은 진나라입니다. 이 진나라를 일단 배우고요. 일단 두 번째는 한나라를 배울 건데요. 진나라와 한나라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일단 처음 들어갈 때 잘 알겠지만 제목입니다. 중국을 통일하다. 뭔가 강해졌다, 그죠? 근데 이 강해지면서 뭐가 됐냐? 중앙 집권 정책, 중앙이고 집권이다. 이게 해석이 좀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 중앙의 반대가 뭡니까? 지방이죠. 집권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이 모이는 건데요. 이거를 우리가 분권이라고 해요. 시사에 좀 관심이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지방 분권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왕이 또는 황제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 권력이 모여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이 반대가 되니까 요거를 상식으로 알고 수업을 가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진나라가 멸망을 했다. 왜? 라는 거를 우리가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 내용으로 가서 제목을 딱 보니까 최초로 통일했다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겠죠, 그죠? 이 전국 칠흥 중에 하나였던 진나라. 전국 시대에 진나라가 있었다. 근데 이 뭘 했냐? 중요하네요. 법가. 법가를 했다. 엄격한 법가죠, 그죠? 질서 유지. 그래서 질서 유지를 이제 강조했던 진나라가 이 제도를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통일했습니다, 그죠? 이런 통일을 하고 나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전과는 좀 달라야 됩니다, 그죠? 이전과는 좀 다른 칭호를 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황제. 황제란 말을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께서 먼저 검색을 좀 하고 오면 수업에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황제가 내가 첫 번째인데 그래서 이름을 시황제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의 시황제이다. 진시황제 고유명사가 아니고요. 진나라의 시황제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왜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제 개요에서 설명했다시피 중앙 집권 정책을 왜 하냐? 바로 이겁니다. 늘어난 영토와 백성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중요하겠죠? 이런 영토와 백성을 효과적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전국을 여러 영토가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넓지 않습니까? 이제 넓어요. 넓으니까 이 영토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끌고 오는데요. 끌고 와서 나눕니다. 전 군과 현으로 나눈 뒤에 내가 좀 믿을 만한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믿을 만한 관리를 보냅니다. 파견해서 직접 그것도 예전에는 그냥 가족을 임명해 놓으니까 이마들이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국시대 춘추 전국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안 하기 위해서는 바로 관리를 직접 파견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중요하네요. 군현제를 실시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도로망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문자, 화폐, 도량형도 통일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그 중앙 집권 체제가 이제 가지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주제죠. 왜 망했냐? 그죠? 제목이죠. 강압적 정책, 농민 반란. 이런 거예요. 자꾸 누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농민들이 참다 못해서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이런 시황제가 어떻게 보면 정책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통제를 하고 사람들을 좀 닥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사업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성 있잖아요. 만리장성 말씀드렸죠. 중국 집안이라고. 만리장성을 쌓는 등 공사에 많은 백성들을 동원하니까 백성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불만을 가졌고 유학자들도 비판했다. 유학자 법가랑 반대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딱 보니까 자식들이 하면서 인마들을 한번 혼내야지. 그래서 혼내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게 뭐냐? 분서객류 분서책을 태웁니다.
갱유. 유학자를 산채로 묻습니다. 어이 무서워라 그죠? 그래서 이런 정책이 벌어지니까 농민들이 이렇게는 못 살아요 하면서 이제 시황제를 몰아내자 라는 이제 운동을 펼칩니다. 어떻게 보면 반란이죠 그죠? 그래서 농민과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진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런 진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그 다음 왕조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나라가 뭐냐? 바로 한나라입니다. 이런 한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한나라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또 중앙집권 체제. 진나라를 이해했으면 한나라는 빨리 갈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좀 달라요. 중국 문화에 미친 영향. 한. 우리가 중국 문자 뭐 배웁니까? 한자. 그죠? 중국의 옷을 이렇게 불러요. 한복. 우리나라 한복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이랑 달라요. 이거는 한자가 한복 이렇게 부르거든요. 한글도 다르겠죠, 그죠? 한자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한자가 한나라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혹시 장기 말도 봤나요? 알파고는 봐도 그리겠네, 그죠? 장기를 한번 더 보시면 빨간 게 한나라, 초록색이 초나라입니다, 그죠? 초와 한, 초한지인데요. 이런 장기판에서 이제 볼 수 있다시피 초나라와 한나라가 당시 진나라를 이제 멸망한 다음 싸웁니다. 근데 한나라가 이겨요. 한나라가 이기고 나서 한나라 고조는 진나라가 어떻게 망한지를 아니까 그래서 군연제 대신에 봉건제를 실시하자. 근데 봉건제를 완전히 하자니까 반란이 같으니까 그래서 군연제와 봉건제를 썼습니다. 이게 뭐냐? 군국제를 시행했다. 농민들한테는 세금을 깎아주었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자, 그런데 봉건제가 있으면 반란이 생겨요. 이 반란을 무제가 진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 봉건제 안 할래. 뭐 합니까? 나 군연제 할래. 바로 중앙집권체제의 강화.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은 나가라. 중노의 정벌. 고조선의 멸망. 한국사 시간에 잠시 배웠죠, 그죠? 법가를 썼는데요, 진나라는. 법가를 쓰니까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의를 지켜라. 인을 강화해라. 바로 육아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를 뽑을 때 시험을 봤습니다. 관리들이 황제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무제는 뭘 했냐? 바로 비단길을 개척했다라는 게 우리가 학습을 하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소금과 철을 전매했다. 전매제도는 왼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왼쪽에 밑에 보면 이제 후환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호족이라는 말을 한번 알아두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교과서를 잘 읽어보시고 본실 수업 때 좀 더 설명을 할 건데 이런 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방의 세력 권력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지방의 권력가가 강해지면 황제권은 약해지겠죠. 황제권이 약해지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반란은 황건적의 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민봉기 진나라 때 배웠죠. 농민봉기가 일어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그 나라는 결국에는 멸망을 한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한나라가 정치는 그랬지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한자, 한족, 한복 이런 걸 보면 중국이 남긴 문화의 기틀은 바로 한나라에서 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교인데요. 대표적인 유교를 우리가 훈고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역사책이 편찬되는데 사기가 편찬되고요. 그다음 후한 때에는 채일운이라는 사람이 종이 만드는 법을 개량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전파도 하고 학문과 문화의 확산을 기여했습니다. 또는 불교가 또 전해지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중국 문화의 기틀이 이때 한나라 때 완성되었다라는 게 여기까지 수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웠지만 진나라와 한나라가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이제 교과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설명은 저희가 만나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